세계 단판으로도 불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 지금 첫 회동이 이뤄지고 있고요. 모두 발언을 저희가 통역을 통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두 정상이 지금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환영 행사도 실시간으로 보셨을 텐데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제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환영 행사 실시간으로 보지는 못했고요. 여기 도착하자마자 바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의 모두 발언을 다 못 들긴 했지만 과거에 의해서 역사적인 해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얘기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대로 오히려 30대 기업을 대표해가지고 오히려 존경심을 표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중 관계가 더 발전해 나가리라고 확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예. 강준영 교수님, 저 배석된 자리를 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제를 어떤 부분으로 삼을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좌우에 그러니까 외무장관을 지금 옆에 앉혔잖아요. 그 점에서는 핵심 의제는 나는 무역이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그 미중 정상회담이 어떻게 마련이 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데요. 미국은 베센트 재무장관이 책임을 맡았고 중국은 경제를 관장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허리펑 부총리가 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작년 김해 김해공항에서의 1차 만남 이후에 주로 이제 핵심 과제가 무역 통상 공급망,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히토류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걸 좀 끌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를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발발을 했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안 가다 보니까 이제 공간이 많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연장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미중 양국이 만나는데 미국이 아무리 경제 무역이 중요하다고 그래도 중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으니까 자신들이 계속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했겠습니다마는 타이완 문제 이런 것도 끝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재무장관은 물론이고 국무장관, 미국에서 외교를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국무장관, 국방장관까지 오는 그런 범위가 굉장히 늘어난 거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얘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회의다. 다만 미중 간의 이 전략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해결될 수 있을 거면 옛날에 많이 해결이 됐겠죠. 안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계속 이어가면서 유지해가는 그런 어떤 자리로 이번 회담을 규정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다양한 현안들이 모두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논의될 가장 중요한 의제를 하나만 꼽으라면 좀 어떤 걸 보고 계십니까? 오전하고 오후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 주로 이제 논의를 하고 오후에는 통상 문제 가지고 논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전에는 외교안보 문제 같으면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라기가 조금 거시기 한데 일단은 대만 문제하고 이란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서 오전에 논의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미국이 요구하는 거하고 중국이 요구하는 게 좀 다를 텐데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개방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 뭐라고 할까요? 이 은행 금융과 관련된 CEO들을 많이 이제 대거 데려갔는데
중국이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는 개방을 해라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제재 이 문제를 좀 해제해라. 그 부분이 이제 좀 초점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실장님, 그 개방이라고 하면 네. 이제 미국이 중국에 바라는 개방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완전 개방입니까? 아니면 부분? 글쎄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서비스 분야는 이제 중국이 다 닫아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금융업에 대한 개방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업을 개방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방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의미를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개방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은행 업무라든지 금융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 손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글쎄요, 개방이라고 그러면은 뭐 전면적 개방이 있고 부분적 개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전면적 개방을 미국은 원할 거고요. 네. 여기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씩 시간을 두고 개방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을 읽으려면 누가 같이 갔는가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텐데 국방장관도 갔는데 빅테크 CEO도 같이 갔거든요. 네, 네. 어떤 의중일까요? 뭐 당연히 논의해야 될 게 많다라는 의미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양자 관계에서의 현안은 결국은 경제, 통상, 공급망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경제적 차원에서 풀어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그 미국 이란 사태, 중동 사태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드러났고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소위 뭐 지금 자유항행 작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통한 뭐 예. 이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군사력의 또 그 필요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국방장관을 대동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타이완 문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금지 내지는 제한 뭐 이런 예. 거를 요구한단 말이죠. 그거는 사실은 1979년에 그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국의 요구에 의해서 대만과 단교를 했는데 대만이 지정학적 중요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 의회에서 대만 관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대만의 안전을 지원해 준다. 그래서 무기를 수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그전에는 방어용 무기만 수출을 했는데 공격용 무기를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기 때 지금은 좀 하이마스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들. 결국은 미국의 기술이 군사 기술이 들어가서 중국을 겨냥하는 거니까 뭐 방어적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의 국방장관 차원에서 또 얘기할 게 있는 거죠. 그리고 CEO들은 당연히 지금 김일수 실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중국이라는 데가 금융 같은 경우도 잘못 개방하면 서구 자본에 휘둘린다. 예. 이래서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아마 그거는 금방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않는데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 예. 이 부분은 제도적 규범적으로 해소돼야 되지 않느냐.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그 경주계기 양자회담에서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제도화해보자. 예.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들이 감으로써 예. 이제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큰 틀을 미국 기업인들은 보는 거고 중국은 그들과의 무턱된 배척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에도 도움이 되지는 않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H200 같은 거기 예. 지금 젠슨 왕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팔면서 또 시장을 확대하는 이런 복합적인 노림수를 가지고 이런 대표단이 예. 꾸려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네, 됩니다. 김일수 네. 실장님. 네. 조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제 모두 발언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안에 좀 핵심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예. 내용을 좀 다시 좀 짚어보면 시진핑 주석의 성취는 그야말로 위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말을 하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저는 시진핑 주석을 대단히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라고 하면서 예.
세계 30대 미국 기업의 CEO들이 중국의 진심으로 존경의 뜻을 표했고 예. 그와 같은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예. 정상회담에 모두 발언해서 기업인 얘기를 했거든요. 예. 명확한 의도가 있겠죠. 예,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지금 딱 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 다 100% 저는 동의합니다. 하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아주 높이 평가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성향 자체가 조금 이렇게 독선주의적이고 조금 권위주의적인 그런 예. 지도자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시진핑 주석이고 예. 푸틴 대통령이고 그리고 이제 만나고 싶어 하는 이제 김정은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야죠. 상권을 모두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전행을 할 수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도 그리고 하고 싶은데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걸 못 한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평가했다라고 보고요. 예. 벌써 뭐 3년인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CEO를 대표해서 30개 기업을 대표해 가지고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그거였죠. 난 이번에 가가지고 뭐 이란 문제는 별로, 이건 나중에 또 우리가 논의는 하겠지만 이란 문제는 별로고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양국 간의 통상 문제, 여기에 대해서 나는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문제를 나는 해결하고 싶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데리고 온 사람들도 뭐 정말 이제 이름 있는 사람들, 어지간한 사람들 다 온 거잖아요. 일론 머스크랑은 좀 화해를 했나 봐요. 예, 일론 머스크도 이제 화해가 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왔는데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에서 해야 할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율주행 문제가 있고 하나는 이제 우주에 지금 그 사람이 그 뭐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엄청난 태양광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배터리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여기 일론 머스크 같은 것은 이제 같은 분을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팀 쿡이잖아요. 이게 전체 매출의 한 20%를 차지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또 데리고 왔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잉사의 켈리 오트버거 예. 이 CEO도 데리고 왔는데 지금 이제 미국은 이 보잉기 한 500대 정도 팔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얼마나 성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데리고 왔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랙로일이라든지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쭉 데려왔는데 그것은 이제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된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이제 뭐 블랙로그는 뭐 이게 뭐 어마무시한 그런 금융 자본가지 않습니까? 예. 자본 기업인데 그래서 데려왔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중간에 저기 뭡니까 그 알래스카에서 중간에 태우고 온 사람 예. 누굽니까? 젠슨 왕입니다. 예, 젠슨 일부러 황. 가서 젠스랑 때문에 간 거예요, 거기? 어디를요? 알래스카를? 그렇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젠슨 항을 뺐거든요. 예. 그러니까 젠슨 항 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젠슨 황이 또 싫은 소리를 많이 했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야, 나 지금 중국에 대해서 못 팔게 하니까 그전에는 우리 제품이 중국을 다 이렇게 휩쓸어 가지고 엄청나게 팔았는데 지금은 0%다. 그것을 오히려 중국이 대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니까 뺐다가 이번에 다시 넣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캘리포니아 이 사람이 있었으면은 예. 거기서 바로 알래스카 위로 올라가니까 예. 알래스카에서 픽업해서 가지 않았는가. 그 예. 말의 의미는 결국은 젠슨 황을 데리고 가서 이번에 이 반도체 분야와 관련된 것을 좀 풀어주겠다. 예.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 젠스랑을 되겠죠. 태우러 갔던 것은 아니고 원래 기름 넣는데 갔던 길에 이제 태운 거죠. 예. 꼭 그렇다고 볼 수가 없는 게요. 예. 우리가 저기 한국에서 미국 갈 때 직항 가잖아요. 예. 옛날에는 이제 알래스카 들러서 가고 미국에서도 예. 이제 알래스카 들러서 오는데 지금은 다 이제 논스톱으로 한 3시간 정도면 가니까. 네. 그런데 의도적으로 거기 내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젠슨 황이 무서운 건지 트럼프가 무서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표면적으로는 기름 넣으려고 갔다곤 하니까 뭐 진실은 저희가 모릅니다만은 젠스랑이 어쨌든 갔는데 젠스랑 입장에서 좀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젠슨 황은 지금 김 시장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지나치게 이 중국에 대한 전략물자 통제가 강화되면 중국의 독자적 자생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H200이라는
제품을 안 파니까 중국이 그거를 자체 개발을 하더라. 그런데 자체 개발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오더라. 그게 이제 또 누가 하냐 하면 미국이 결정적으로 제재하고 있는 화웨이라는 기업에서 그다음에 SMIC라는 기업에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고 예. 특히 AI 추론 같은 경우는 뭐 저도 그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은 지금 중국이 택하고 있는 거는 이미 나와 있는 최고 사양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젠슨왕 쪽에서 나오는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거는 블랙웰이라는 최고 단계가 있는데 그 밑에 단계가 여러 개 있잖아요. 이거를 모아서 이 추론 형태로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추론 시장에 들어가는데 그게 젠슨왕이 생각할 때 훨씬 빠르게 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국가 사업으로 엄청난 자금을 투입을 하고 인력을 투입을 하니까 금방 쫓아올 거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놔두면 결국 AI 패권을 뺏길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젠슨왕 엔비디아 거를 사섰으면 좀 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굳이 안 판다고 하니까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도 시진핑도 그냥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안 팔어? 그럼 너 우리 사지 마. 그래서 오히려 사지 못하게 한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젠슨 왕이라는 엔비디아 CEO가 간다라는 거는 비즈니스적 차원에서 중국 시장을 넓히는 효과도 있고 예. 자기네 제품을 팔면서 중국의 기술 추격을 약간 저지시키는 면도 두 가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게 뭐 원래 진짜 안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지 네. 그랬다가 데리고 가려는지 아무도 알 수는 없으나 예. 결과적으로는 그 두 가지 목표를 다 노리고 있고 젠슨왕은 비즈니스맨 입장에서 시장 확대가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저게 중국계 개발이 돼서 기술 표준이 나중에 바뀌게 되면은 피해를 입으니까 자기 기술을 계속 독점적 기술로 끌고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 기업 얘기가 나와서 사실 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압박하게 되면 화웨이 같은 어떤 그 기업들도 영향을 받겠지만 미국에는 여러 기업들의 그 제조 시설이 또 이제 중국에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압박을 하면 미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는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그 굴레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얘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지금 이제 강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도 이제 옛날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일본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을 때 반도체 만드는데 필요한 포토레지스티스 뭐 이런 거 네네. 수출 금지하니까 결국 우리 스스로가 자력으로 그걸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 입장도 보면 그런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서 미국의 기술이 이렇게 종속되기보다는 자립 기술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그 중국에는 미국의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들이 꽤 있죠. 많은 부분 철수는 했지만 그래도 네네. 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통제를 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양국 관계가 뭐 안 좋아지게 되고 기업도 이제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그 중국에 대한 기업들의 제재가 미국이 하고 있는 게 한 1,000개 기업 정도 돼요. 그 이제 좀 전에도 이제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하웨이도 그렇죠. SMIC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그 드론의 80%를 전 세계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DJI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통신업체인 이제 차이나 모바일, 유니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통신, 반도체, 드론 뭐 이런 그 AI 기업 이런 것들은 대부분 통제 대상이에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얼마만큼 제조 해제해 달라. 그래야 이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진출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통제 때문에 한국에 지금 이제 뭐 통신, 반도체, 뭐 이제 배터리, 뭐 전기차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그나마 우리가 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또 수출이 잘 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도 좀 논의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앞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양옆에 무역대표부 대표 그리고 뭐 국무장관 이렇게 이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외교적인 그런 문제들이 좀 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뭐 워낙 중요한 두 나라가 지금 국제 정세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미국 이란 전쟁 사태 그리고 그게 어떻게 종결이 되느냐. 왜냐하면 미국 이란 전쟁이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통제권으로 연결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 에너지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거라고는 아마 미국도 깊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미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미국과 중국 간의 실무 협의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 받는 데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력을 할 수 있다.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요, 통행료 내는 것도 문제지만 저런 것들이 일종의 뭐 기정사실화나 힘의 논리에 밀려서 이상하게 되면 지금 중국은 중동 지역에서 38% 정도의 원유를 수입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 뭐 이런 데를 거쳐서 말레카 해협을 지나서 남중국해로 들어와서 중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말레카 해협 같은 데는 미국이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한테도 좋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행료 내는데 뭐 1톤에 1달러 그러잖아요. 그러면 400만 배럴 정도가 중동에서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돈이 어마어마한 부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국제 규범적인 차원에서 국제주의 원칙에 의해서는 미국과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핵에 대한 문제, 이란 핵 문제가 지금 포인트니까 네. 미국은 그거는 또 왕이 장관이 또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핵 주권, 평화적 이용에 관한 뭐 이런 것들 개발권 이런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매우 곤란한 가운데 양면 전술을 지금 펼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동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입장에서는 좀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하고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걸 대놓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면 대만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도 뭔가를 내놔야 돼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게 등가 교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계산을 전략적으로 해서 할 거기 예. 때문에 큰 틀에서의 중동 평화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나오지 않을까 외교 안보 차원에서는. 트럼프 네. 미국 대통령 얼굴을 보면 약간의 긴장감, 뭐 피로감도 당연히 있겠지만 긴장감도 이제 보이는데 양측이 마주보고 서로 이란이라는 단어를 누가 먼저 꺼낼 것인가 이것도 좀 기싸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사실은 지금 이란 문제가 오늘 오전에 논의할 이란 문제하고 대만 문제가 아마 외교안보의 핵심 두 가지일 겁니다. 그중에 이제 이란 문제인데 글쎄요, 이걸 누가 먼저 꺼낼까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기자들이 질문에 이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중국한테 이렇게 중재를 부탁할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한참 생각하더니만 뭐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노를 3번 했습니다.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얘기했다가 지금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는 노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제 그 말의 의미는 여기에서 미중 정상회담 할 때 내가 수세적인 위치에 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오늘 하게 되는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에서 이란 문제에 대한 결론이 아마 미국의 행동을 결정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계속 휴전이 유지가 되면서 지금 협상을 이제 모색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해방 프로젝트 그걸 수행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전쟁을 재개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텐데 중국하고 얘기해 봐 가지고 중국이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관심이 있는지, 그것이 이제 미국의 이익에 반하지는 않는지 그걸 보고 최종적으로 저는 결정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국이 이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중국이 이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호르무즈 해협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그 통행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핵 주권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미국이 급하냐, 중국이 급하냐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중국도 미국 못지않게 급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그 강 교수님은 그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이렇게 수입해 오는 것이 전체 중국 원유 수입량의 35%뭐 38% 그런데 이게 통계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 뭐 많게는 50%라고 얘기하고 또 45%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45%가 기름이 들어와서 공장을 돌리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역봉쇄를 통해서 다 차단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중국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버텨왔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의 그 통행료라고 하는 톨게이트비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왕이 외교부장하고 지금 미국의 국무부 장관하고 서로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일단 정리를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남아 있는 건 딱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란의 핵 주권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농축하는 것은 20년 동안 안 된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지고 오는 거, 반출하는 거, 이미 농축된 거, 그것은 아마 중국도 어느 정도 용인을 하는데 대신에 20년 동안 못 한다고 하는 것만 조금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하면 안 되겠느냐. 그 정도 선에서 만일 타입이 된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더 이란과 협상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진핑 주석이 직접 이란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거나 외교부장이 아라그치 외교부장한테 전화를 하거나 그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협상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는데 만일 그렇지 않고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개 다 안 된다라고 하면 네. 아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두 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바로 전쟁을 재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소위 말해서 지금 이란전 또는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변곡점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네, 미중 회담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그 정도까지 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물밑 협상을 이렇게 쫙 한 다음에 만나서 뭐 의식하고 그다음에 서명하는 그런 순서로 많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2박 3일 동안 총 6번을 만난다 그래요. 이런 걸 봤을 때 좀 이견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분석도 당연히 있더라고요. 그래야죠. 사실 2박 3일이지만 그 어제 밤에 왔잖아요. 그리고 활동을 오늘부터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1박 2일인데 어쨌든 6번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양 지도자 간에 뭐 사실 좀 기분 안 좋으면 뭐 이렇게 많이 만나 회담하고 이러면 되지. 그런데 계속 지금 하루 종일 붙어 다니는 꼴이 됐잖아요. 그거는 뭔가 양자 간에는 아까 김 시장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 권위주의적. 권위주의. 내가 다 휘두를 수 있고 우리끼리는 말통한다. 우리가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 아니냐. 예.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중 간의 경쟁이라는 거는 사실 한두 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중국이 개혁 개방하면서 세계의 공장 시장으로 떠오르고 경제 실체가 됐는데 2012년 말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들어오면서 중국의 힘을 외부로 투사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1대1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외교 전략화됐어요. 그러면서 기존의 미국의 소위 질서와 충돌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 시진핑 주석 들어온 것만 따져도 15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상당히 오랫동안 응축돼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금방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관리할 건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관리된 경쟁이라는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 경쟁하기는 하는데 관리하면서 하자. 그래야 이게 우리가 그런 표현 쓰죠. 뭐 잡으려고 초과삼간을 태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를 들면 그릇 안에서 이 큰 그릇을 깨면서까지 싸우면은 그거는 수습이 불가하니 미중이 중요한 두 나라가 이거를 잘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럼 보시면 아시지만 앵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 기업인 얘기를 열심히 하는데 시 주석은 뭘 합니까?
중미 관계가 중요하다. 예. 우리 두 나라가 세계 평화를 이끌고 가야 된다. 이 큰 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국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돌을 통해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지만 이 구도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이런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미중 스트롱맨 뭐 이렇게도 불리는데 모두 발언 스타일만 봐도 상당히 두 분의 스타일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협상을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느껴지는 게 제가 다시 보니까 가장 오랜 절친한 관계, 아주 좋은 관계, 시진핑 주석님은 내 친구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네. 시진핑 주석은 양국의 우정 요거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예. 좀 스타일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예. 아름다운 그 말을 워낙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절친한 관계란 예, 말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절친한 관계라는 말도 많이 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그는 뭐 다른 나라 대통령 얘기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하여간 정부 대표 얘기할 때 예.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쓰죠. 그러니까 예. 형용사처럼 그냥 늘 그분은 이제 따라다니는 것처럼 쓰는데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글을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걸 읽은 거잖아요. 읽은 거고 시진핑 주석도 읽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감정적인 얘기들이 좀 예. 나왔고 이제 시진핑 주석은 조금은 좀 이성적인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다라고 봐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것을 딱 보면은 크게 세 가지거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 그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지금 두 국가 간의 관계가 사실상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두 국가 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된 게 없거든요. 그것을 이제 상호 관계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미래를 잘 만들어야 되고 우리한테 달려 있고 그래서 미중 관계의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너를 좋아하고 우리 저기 CEO들 30명을 대신해서 내가 너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예. 방향이 조금 다르죠. 예. 듣다 보면 근데 이제 원래의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좀 고려를 했을 때 그 이번에 뭐 이란 사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시진핑 주석에게 좀 이렇게 굽히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자꾸 우리 친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식으로 좀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도 그 비행기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 전에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미국이 주도하고 내가 주도한다. 그리고 이란에 관해서 아쉬운 소리를 안 하겠다라는 거를 내세웠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이제 그 외부적인 시각도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코너에 몰려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네네. 중국의 도움을 그런 식으로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이나 이런 걸로 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 표현은 그렇게 하되 사실 친하다는 말은 뭐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 김정은한테도 뭐 그냥 네. 뭐 사랑스러운 이란 표현까지 쓰는 그런 정도니까 그거는 이제 아마 서양인들의 그 소위 스킨십의 어떤 그 표현 이렇게 볼 수 있고 동양의 정서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시진핑은 어쨌든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자고 우리가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지만 굉장히 근엄하고 진중하고 무표정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덕목처럼 비춰지는 거거든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투영이 된 형태가 아닌가. 그 이제 모두 발언이나 이런 거는 하면서 이제 소인수 회담에 들어가면 아마 깊은 얘기까지 가시도친 뭐 얘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적어도 두 정상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데 더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화의 차이인지 몰라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본인을 만나면
꼭 껴안아 줄 거다 이런 글도 네, 올렸었는데 네, 네. 역시나 뭐 그런 포옹의 장면은 전혀 연출이 되지 않았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 선거 앞두고 지금 이란 전 때문에도 곤혹스러운데 뭔가는 가져가고 싶다 네. 할 텐데 지금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이요. 대두나 쇠고기, 항공기 수출 뭐 이런 성과를 들고 가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뭔가를 이제 내놔야 되잖아요. 예. 그 이제 미국 국민들한테 가서 내놔야 되는데 이만큼 우리가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대미 투자를 받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만큼 우리 물건을 사주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요새 영어로 나오는 게 3B라고 하는 거잖아요. 쇠고기도 있고 보잉도 있고 대두랑 하는 게 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 10월 말에 우리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 할 때도 대두 문제 있었거든요. 그때 뭐 1200만 톤인가 이렇게 사주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미국 입장에선 대두 수출이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제인가요? 오,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공화당을 지지하는 각 주들을 이렇게 보면 예. 대부분의 이제 그 내륙에 있는 예.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주로 이제 공화당을 주로 찍어 왔습니다. 스윙 스테이트도 그렇군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농부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두 수출이 안 되면 완전히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1200만 톤 수출인데 이거는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원래 계획된 대로 잘 수입해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고기 같은 거를 포함해 가지고 다른 것들도 이제 제재를 좀 풀어라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보잉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잉을 몇 대 사느냐.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500대가 목표인데 그래서 보잉의 CEO도 데리고 갔는데 뭐 그 정도 성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대신에 그만큼 이제 가져가면 역시 이제 이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상호주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도 내놔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얼마만큼 그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시주석도 네. 줄 수만은 없으니까 네. 뭔가 내놓으라고 그렇죠.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대상이 이제 예컨대 뭐 반도체에 관련된 기술 패권이라든지 아니면 타이완 무기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 이렇게 제한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중국은 사실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있어요. 대두 수입이 예를 들어 미국하고 문제가 생기면 아르헨티나에서 사고 브라질에서 사고 선택지가 이렇게 여러 개 선택이 있군요.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볼 때 기술 특히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특히 AI 설계형 소프트웨어는 이게 제재를 받으면 AI 발전이 굉장히 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중국이 더 아쉬운 게 있습니다. 물론 사면사 다른 데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할 얘기도 있지만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시 주석의 국가 발전 전략에는 어쨌든 이 시간을 단축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의 최첨단에서 앞서가고 있는 미국의 기술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특히 설계형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이것도 다 지금 제한을 당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 국무부가 14나노 이하의 반도체는 수출 금지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조금 재래식이고 전통적 방법으로 할 수는 있어요. 다른 형태로. 그리고 지금 화웨이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7나노급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설계 소프트웨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좀 그런 게 많이 들어와야 그걸 또 비교하면서 뭔가 새롭게 만들어 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그런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풀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물적인 걸 가지고 가서 이제 내가 이러이러한 성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미국에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또 선거와도 관계가 되는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늘 기술 패권, 기술 표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끌려가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기술 자립을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따라가기 전까지 분명하게 안정적으로 돌발적인 미국의 제재라든가 이런 걸 피해갈 수 있는 제도적 협력 이런 것들을 이번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핀트가 좀
안 맞습니다. 레벨이 한쪽은 실물적인 거, 한쪽은 제도적인 거. 예. 그래서 관리되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두 정상이 이번에 금방 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9월에 미국 유엔 총회 있는데 이번 방문 잘 되면 시 주석을 미국으로 답방을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그 다음에 마이애미에서 G20 회의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중국 심천에서 APEC이 열립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번 빼고도 두세 번은 만날 기회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게 더 중요하죠. 예. 얘기거리가. 여기서 딱 해결도 안 되겠지만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도 않을 거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스몰 딜이든 협력 분위기로서 이 분위기를 끌고 가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헤그세스 국방장관 뭐 여러 번 얼굴 보셨겠지만 이례적으로 국빈 방문에 따라갔습니다. 네. 일단 이란 얘기를 어느 쪽에서 먼저 꺼낼지는 모르겠지만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에 이미 다녀간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내부적으로도 이 얘기 나오면 우리가 무슨 해답지 하나 꺼내들자라는 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국방부 장관이 이제 저기 간 이후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는 예.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1972년도 닉슨이 중국을 방문할 때 그때 국방부 장관이 처음으로 이렇게 동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4년 만이니까 통상 보면은 이렇게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국방부 장관은 잘 안 갑니다. 네, 그런데 나라를 이렇게 그렇죠. 좀 지키고 있는 의미로 그렇죠. 있죠. 그런 예.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갔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안보 현안이 많다는 거고요. 그 안보 현안 중에서 지금 이제 뭐 해당이 되는 이란 문제라든지 대만 문제라든지 또 남중국해 문제하고 관련이 된단 말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가지 않았냐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국방부 장관이 저기에 회의석상에 이렇게 턱 자리에 앉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게 바로 대만에 대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취하고자 하는 데 대한 어떤 견제구를 날리는 그런 이제 목적도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요. 국무장관 바로 옆에 앉았어요. 그렇죠. 예. 이제 마지막 하나는 지금 사실상 2022년도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때 대만을 방문하고 난 뒤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고위급 채널, 군사 분야에 국방 분야의 고위급 채널이 다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가서 그걸 좀 복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마침 보니까 여기 지금 중국의 국방부장 둥진이라고 하는 사람도 저 참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 때문에 가지 않았느냐라고 보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아라그치가 이렇게 이제 왔다가 갔을 때 딱 그 얘기한 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어찌됐든 이제 왕이하고 둘이 얘기한 것은 이게 톨게이트비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있어서 통행의 자유, 그것은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란의 주권에 해당이 되는 핵농축에 대한 권리, 그 두 가지거든요. 그 두 가지를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반복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뭐 첫 번째 거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갈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두 번째 게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만큼 용인해 주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20년 동안 농축 못하게 하는 거를 12년, 15년으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냐. 그 결과가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는 왕이 외교부장의 이란에 대한 전화 결과로 나타날 것이고, 또 그 결과가 결국은 미국의 이란에 대한 최종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죠. 이란 핵 관련해서는 사실 네. 양측, 미중 양측 모두 입장을 뭐 뚜렷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뭐 그 상황에서 조금 이렇게 서로의 자세가 달라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핵 문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농축된 핵 문제가 있고 이제 핵 농축 권리 문제가 있는데, 농축된 핵 문제는 다시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60%로 농축된 441kg이 있고요. 20%로 농축된 것은 굉장히 많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이제 반출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국하고 크게 이렇게 부딪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또 날름 이제 해서 우리한테로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도 하고, 네. 또 IAEA에서도
뭐 자기가 할 수도 있다고 그러고. 근데 미국은 이제 자신한테로 보내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뭐 어느 정도 그래도 해결이 좀 가능할 것 같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문제가 역시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죠. 농축 권리를 없애버리면은 이것은 주권 국가로서의 말이 안 되는 거다. 평화적인 농축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 자신들도 그 이란도 이란 국민들한테 막 할 말이 있는 거지. 이게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농축 권리도 다 없어지면 그러면은 이란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 하는 농축 거거든요. 권리라는 게 핵 발전 관련된 권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도에 JCPOA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해서 포괄적 이제 협상을 할 때 그때 당시에 15년 동안 3.67%까지만 농축을 하도록 허용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왜 반대를 했냐면은 15년 지나고 나서 3.67%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20%, 60%, 90%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정이 오히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하기 위한 로드맵에 가깝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이제 파기를 하고 탈퇴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찌됐든 또 트럼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을 워낙 싫어하니까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보다는 더 좋은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7% 대신에 여기는 0%, 여기는 15년 대신에 여기는 20년, 훨씬 더 강화된 거잖아요.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게 그러면은 이란이 양보할 거냐? 그럼 중국도 그러면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뭐 그렇게 하시죠라고 얘기할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적어도 핵 농축 권리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조금 양보의 말미를 좀 달라라고 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얘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후에 이제 뭐 첨단공원 가는 일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할 시간이 길지는 않은데 이 첨단공원을 또 같이 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 그 사실은 이제 첨단이라는 데가 그 명나라, 청나라 황제들 중국의 입장에서 제사 지내는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농업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풍년, 뭐 안정 이런 걸 기원하는 데인데 그 왜 천단을 갔을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 해석을 해볼 수는 있어요. 뭐 베이징에서 가까워서 그 자금성을 지난번에 갔으니까 그 다음에 뭐 만리장성을 가자니 멀고 그러니까 천당 간 거다 이렇게 이제 중국 문화유산을 보여준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천단이라는 거는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는 천하 질서에 중국이 들어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중국은 천하 질서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이 천하에 중국이 중심 국가로서 이 천하를 움직이는 나라다. 그리고 그 천자가 하늘의 아들이 황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뭐 시진핑이 황제는 아니지만 제를 지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금 미중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중국, 미국 양국 정상이 천하 질서를 상징하는 천단에 가서 티엔탄에 가서 같이 평화를 논하고 협력을 논하고 이런 거를 하는 모양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문화 외교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너무 우리한테 세게 압박하고 잘난 척하지 마라. 우리 같은 천하 질서에서 같이 세상을 꾸려 나가야 되는 국가다. 그러니까 계속 협력이 중요하고 안정이 중요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의 생각은 좀 다르죠. G2라고 하는 거는 G1은 영원히 미국입니다. 중국은 그 말 안 쓰잖아요. 세계 2대 경제체. 그런 게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 원래 시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한테 한 말이 있어요. 신형 국제관계를 맺자. 그 전에 중소, 미소가 대국 관계였다면 우리는 신형 국제관계, 협력하는 국제관계. 미국이 안 받아들였죠. 신형 대국 관계를 맺자 그러다가 안 되니까 중국이 그러면 내가 새롭게 이끌고 갈게. 그래서 나온 게 신형 국제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간들이, 행간들이 여기 다 숨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교수님 말씀 듣고 나면은 글쎄 뭐 이전과 비교해서 뭐 의전이 떨어졌다 뭐 이런 생각은 이제 들지는 않는데 또 일각에선 자금성을 이제 통째로 빌려서 이전에 했던 이전과 비교해서 지금은 조금 좀 이렇게 축소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지금 예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2017년도에 멜라니 여사하고 갔을 때는 자금성을 통째로 이제 그 비웠죠. 폐쇄를 했잖아요. 네네.
그때도 뭐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도 천단도 보니까 뭐 한 3일 정도인가 이렇게 완전 폐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천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강 교수님께서 설명을 참 잘해 주셨는데 저게 크기가요. 그냥 우리는 그 천단제 모양만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 크기가 여의도만 해요. 그래서 미국의 센트럴 파크, 그러니까 미국 가면 뉴욕 그러면 센트럴 파크만 생각나잖아요. 그 오늘 센트럴 파크 날씨가 좋아서 참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센트럴 파크의 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네. 그 완전한 그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기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번에는 뭐 이렇게 포비든 시티라고 하는 자금성 봤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천단 이렇게 보여주면 그걸 통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이게 참 중국의 문화라고 하는 거, 중국의 역사라고 하는 거, 이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왜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도 이제 큰 목적이 있다라고 보고요. 지난번 2017년도 왔을 때는 만찬을 어디서 했냐면 자금성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만찬을 바로 저 천단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그런 준비였다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보면 비록 멜라니 여사가 오지 않아서 마치 실무형 정상회담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최대한의 예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저희 자세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그리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